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외모를 가진 사람, 말을 재치 있게 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제 눈에 더욱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지만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기품이라는 향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제가 50대에 들어서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멋있는 사람은 겉모습이나 화려한 이력이 아닌 그 사람이 가진 기품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품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매주 양질의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일 아침 5분씩 늦게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 30분, 1시간씩 늦게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 민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항상 약속 시간에 5분씩 늦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5분은 10분이 되었고 10분은 20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했고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이런 습관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옛 중국의 고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상나라의 어린 왕 태갑은 처음에는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결국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현명한 신하 이유는 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왕의 의롭지 않음은 습관이 본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약속 시간을 지키는 습관, 남의 말에 경청하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우리의 인격이 되고 나아가 우리의 운명이 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나쁜 습관의 위험성입니다. 태갑의 이야기처럼 한번 굳어진 나쁜 습관은 바꾸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양의 현인들은 하늘이 만든 재앙은 피할 수 있지만 스스로 만든 재앙은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작은 습관들을 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습니다.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행동들, 무심코 하는 말버릇,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기품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습관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설계하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하며 다른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그들만의 특별한 기품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단 한 가지의 좋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의 품격을 만드는 첫 걸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습관이 모여 운명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의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품격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에서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대부분은 말을 잘하는 방법, 유머러스한 대화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기품 있는 어른들은 모두 한결같이 다른 비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임에 가면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집중하십니다. 그분의 눈빛은 늘 따뜻하고 작은 맞장구 하나에도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그분께 비결을 여쭤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나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 20대 청년의 이야기에도 80대 노인의 이야기에도 그들만의 특별한 지혜가 있지. 그래서 진심으로 듣게 되는 거야. 진정한 경청에는 3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 판단을 미루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들지 않습니다. 둘째는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순간 그 사람의 이야기에만 집중합니다. 셋째는 공감하며 듣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경청의 힘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젊었을 때는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려 했다면
이제는 듣는 것으로 자신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 담긴 지혜. 그것이 진정한 기품의 시작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할 일도 많아지고 후회할 일도 많아져. 하지만 진심으로 들어주면 실수할 일도 없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지. 그 말씀처럼 경청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소통의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말할 때는 짧고 정확하게, 들을 때는 길고 깊게. 이것이 기품 있는 대화의 비결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결코 그것이 대화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말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매력은 말하기가 아닌 듣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이유가 되어준다는 것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귀 기울여보는 것. 그것이 기품 있는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청자가 된다면 세상은 더욱 따뜻해질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이 드러납니다. 제가 오랫동안 관찰해온 기품 있는 분들의 특별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안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가장 배우기를 좋아하는 제자가 누구입니까? 공자는 주저없이 안현을 꼽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고 같은 잘못을 2번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안현도 분명 실수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김 선생님이십니다. 어느 날 그분이 회의에서 실수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나이와 경험을 내세워 변명했을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즉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셨습니다. 더욱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회의 때 그분은 자신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 철저하게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우고 더 조심해야 해.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일이니까. 반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 탓을 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이가 들수록 이런 태도가 더 강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 곁에는 점점 사람들이 멀어지게 됩니다. 잘못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하는 것, 둘째는 인정하지만 반복하는 것, 셋째는 인정하고 개선하는 것. 기품 있는 사람들은 항상 3번째 길을 선택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선택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최근에 저지른 실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피하려 하시나요? 아니면 정면으로 마주하고 개선하려 하시나요? 기품 있는 삶으로 가는 길은 바로 이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가 안현처럼 잘못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더 좋은 관계를 위해 애쓰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무언가를 배우려 합니다. 하지만 동양의 고전은 우리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는 것이 해야 할 것을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은퇴하신 이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은퇴 후에도 여러 모임에서 환영받는 분이신데 특별히 하시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었죠. 남의 흉을 보지 않고 자신의 과거 영광을 자랑하지 않으며 젊은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하지 않음이 그분의 품격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양의 선비들은 심지어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주의했다고 합니다. 옆 사람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 것, 곁눈질로 사람을 보지 않는 것까지도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부터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 일상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해주기보다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면 좋습니다. 짜증내지 않기, 핸드폰을 보며 대화하지 않기, 과거의 잘못을 들추지 않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업가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 하기 전에 욕심내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하라고요. 무리한 확장을 하지 않기,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기, 품질을 절대 타협하지 않기, 이런 원칙들이 결국 그들의 성공을 지켜준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하지 않음의 지혜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열정과 노력으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절제와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참는 것, 보고 싶은 것을 보지 않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않는 것, 이런 절제가 우리의 품격을 만듭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일은 항상 무의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말, 불필요한 행동,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낼 때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때로는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를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화가 나는 순간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이고 참아야 할 일도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한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얼마 전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후반의 박 여사님이 식당에서 젊은 직원에게 무례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화를 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분은 잠시 깊은 숨을 내쉬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 오늘 많이 힘드셨나 봐요. 괜찮아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죠. 이것이 바로 감정 관리의 예술입니다. 단순히 화를 참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그 순간을 지혜롭게 넘기는 것이죠.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화를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 안현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옮기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상황에서 감정적이 됩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고 느낄 때, 젊은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 하지만 이런 순간이야말로 우리의 기품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정 관리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인식하기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이죠. 둘째, 이해하기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겼는지, 상대방은 어떤 상황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 선택하기입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혹은 표현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화가 나는 건 당연해. 하지만 그 화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품격을 결정하지. 그분은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이 감정이 30년 후에 나에게도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연습과 실패, 그리고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능력이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기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쉬고 그 순간을 지혜롭게 다루는 연습을, 그것이 우리를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룹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식도 늘어나고 사회적 지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기품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과 자신감 사이의 절묘한 균형입니다. 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만난 65세의 정 선생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40년 넘게 한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분이신데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면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경청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단호하게 의견을 내십니다. 겸손하지만 결코 우유부단하지 않은 것이죠. 진정한 기품은 이런 균형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지만 그것을 과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소신 있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나이 들수록 더욱 빛나는 매력이 됩니다. 겸손이 없는 자신감은 오만이 되고 자신감이 없는 겸손은 비굴함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많은 어르신들 중에는 이 두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만을 내세우며 젊은 세대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대로 시대에 뒤처졌다는 생각에 위축되는 경우죠. 하지만 진정한 기품은 이 둘 사이의 균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인정하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것,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만의 가치관을 굳건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균형 잡힌 태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선배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쌓아온 것들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 겸손은 자신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가능성을 인정하는 거야. 이 균형을 잡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 하나를 배우고 동시에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통찰 하나를 소중히 하는 것.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되 자신의 소신도 잃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듭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게 이 균형은 더욱 중요합니다. 기술은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만 우리가 가진 경험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하니까요. 이 모든 것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 균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겸손하게 배우되 자신감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나이에 가장 빛나는 기품이 될 것입니다. 기품은 거창한 것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그 속에서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작은 실천들의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식당에서 매일 아침을 드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늘 정갈한 옷차림으로 오셔서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십니다. 바쁜 아침 시간, 젊은 직원들에게 늘 수고하십니다라는 말도 잊지 않으시죠? 그분의 이런 작은 실천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약속 시간을 지키는 것, 식사 예절을 지키는 것, 길을 걸을 때의 자세,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의 눈맞춤.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모여 우리의 품격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의에 늘 5분 일찍 도착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것, 휴대폰을 책상 위에 올려두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 우리의 이미지를 만들고 결국 우리의 품격이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더욱 중요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받으면 바로 답장하는 습관, SNS에 글을 올릴 때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 온라인에서도 예의를 지키는 태도. 이런 것들이 현대 사회에서 기품 있는 어른의 모습을 만듭니다. 식사 예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젓가락 소리를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식사 속도에 맞추며 이야기할 때는 음식을 삼킨 후에 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예절들이 우리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옷차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하거나 비싼 옷이 아니라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단정함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머리를 단정히 빗고 옷에 구김을 펴고 신발을 깨끗이 닦는 작은 습관들이 모여 우리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말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떠들지 않고 험담을 삼가며 칭찬은 구체적으로, 비판은 조심스럽게 하는 것. 이런 작은 배려들이 우리의 말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고 감사의 말을 더 자주 하는 것부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빛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습관이 만드는 품격, 경청의 힘, 잘못을 대하는 자세, 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지혜, 감정 관리의 예술, 겸손과 자신감의 균형, 그리고 일상 속 작은 실천들까지. 기품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과 실천이 모여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세월의 흔적을 담아내듯 우리의 기품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제가 50대에 들어서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기품이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품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결정들, 그것이 모여 우리의 품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누군가의 말에 더 귀 기울이기, 감정을 잘 다스리기, 작은 예절 지키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를 더욱 품격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품은 결코 완성되지 않는 평생의 숙제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아름답고 그렇기에 더욱 가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욱 품격 있는 삶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